네, 지금부터는 업종별로 한번 전망을 살펴보겠는데요. 반도체주를 보면은 한동안 좀 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이제 생기면서 좀 부진해져 버렸는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반도체주 전망 어떤가요? 근데 사실 이렇게 반도체주,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미국의 반도체하고도 좀 약간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주도를 하고 있는 거는 소위 비메모리라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각 기업들의 어떤 특성에 맞게 만드는 주문형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좀 하고 있는데, 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거는 사실 이제 메모리 쪽에 굉장히 특화된 반도체 업종이라서 전체 그 반도체 시장의 좀 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 메모리 시장은 되게 경기에 민감한 특성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오르고, 금리 올라가고,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하면은 사실 잘 버티지 못하는 게 좀 당연한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반도체라는 어떤 그 중장기적인 사이클 자체는 사실 여전히 저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결국 지난 1, 2년 동안 워낙 반도체 호황이었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올해 내년에 조금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경기 사이클 자체는 이렇게 사이클이 이제 바닥이 점점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트렌드의 가능성이 높아서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 중심이고 이 메모리가 워낙 경기에나 대외 변수들에 좀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장이 막 흔들릴 때는 그렇게 안전판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굉장히 좀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표주 말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이제 소부장 대수도 기대들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부장 쪽도 영역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가 좋아질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들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기판 쪽이 있을 수 있고 식각 쪽이 있을 수 있고 또 후공정이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들 보십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좀 약간 전공정에 해당하는 웨이퍼, 기판 쪽이 압도적이었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 기판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 쪽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면서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은 반도체 수급이 완전히 해소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조금 길게 봤을 때 약간 긴 트렌드로 봤을 때는 저는 후공정 쪽이 조금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론 산업이 워낙 고도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물건이 부족할 때는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일단은 만들어 놓고 나면 팔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후공정, 특히 패키징 쪽이 요즘은 되게 유망하게 보는 거는 이거를 잘함으로써 반도체 자체의 어떤 수율, 그다음에 어떤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각 기업, 반도체를 쓰는 기업들한테 엄청난 경쟁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후공정을 잘하는 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1, 2년 만의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지속적으로 반도체 전체적인 수급의 문제가 조금 완화가 되면 전체적으로 또 후공정에 대한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1년 이상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들었지 않습니까? 생산 차질도 빚고 그러다 보면서 주가도 많이 좋지가 못했는데 언제쯤 가야 이런 부진 현상, 주가가 이렇게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자동차는 좀 조심스럽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 문제는 아마 올해 중반이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동차 주가가 정말 반도체가 부족한 것만 가지고 이제 부진했냐. 저는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드나 미국의 GM 같은 자동차 업체들은 되게 주가가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좋았던 업체들의 특징은 전기차를 잘 팔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수급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잘 만드는 회사들은 괜찮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의 어떤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 전기차를 얼마나 잘 파느냐, 전기차로서의 어떤 업황 전환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물론 테슬라가 주가가 좀 안 좋았긴 했지만 작년 말까지 테슬라가 좋았던 거는 역시 전기차는 테슬라가 제일 잘 팔더라. 그래서 판매량도 넓고 수율도 좋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좋았던 것 같아서 자동차는 저는 전기차를 얼마나 잘 파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주가가 부진해서 벗어날 수 있느냐? 결국 이제 전기차를 잘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대한민국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경쟁력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판매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제 유럽에서 전기차, 중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렸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미국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미국 쪽에서 파니까 저희도 좀 기대는 해볼 수가 있지만 역시 조금 더 뭐 미국 업체나 테슬라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자동차주가 전기차로의 업황 전환이나 판매 실적에서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은 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우리 자동차 주가 전망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를 살펴보면 이제 셀 3사,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모두 주가가 썩 좋지가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정리가 됐다고 보면은 회복할 때도 됐다고 보는데 언제쯤 돼야 이게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될까요? 저는 조만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이런 쪽과 관련된 주가가 뭐 친환경도 마찬가지로 되게 안 좋은데요. 업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좀 지난 한 2, 3년 동안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업체들에 대한 주가 하락이 굉장히 좀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근본적인 문제는 업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조만간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은 분명히 온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생겼던 여러 가지 수급에 있어서의 불균형 또는 왜곡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는 좀 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현재 주가가 그러면 과연 미래를 얼마나 땡겨서 반영했는지 이게 좀 중요할 텐데 저는 아직까지 뭐 그렇다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DI 주가가 뭐 굉장히 많이 땡겨서 더 막 뭐 10년치를 땡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분명히 좀 더 기회가 계속해서 꾸준히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공장들 뭐 확장하고 새로 신설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구체화되면은 장비주들이 혜택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분명히 볼 것 같은데 이제 기대치를 얼마만큼 이제 좀 더 상회할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좋아질 거고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캐파가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 같고요. 요거를 조금 더 예를 들면 20% 성장할 것 같았는데 한 30% 성장한다 이러면 이제 주가가 엄청 급등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제 공장 짓는 것들이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예상했던 정도 수준에 그치면 사실 주가는 천천히 올라올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 전쟁 리스크도 있고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소재 가격도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니켈이지 뭐 카드뮴 이런 장비 들어가는 소재들 이런 게 소재 업체들한테 주가에 좀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이익 마진이 예전만큼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만큼 그 제품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가격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예. 그게 이제 소재 업체들의 이제 좀 한계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재주가 약간 뭐 완성품이나 장비수 대비해서 조금 디스카운트 되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수요 자체, 그다음에 볼륨 자체는 여전히 계속 늘어나는 거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면은 그 가격에 대한 부담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워낙 유가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 자체가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급등한 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 유가를 비롯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좀 수그러드는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제 치사율이 낮다 보니까 이게 좀 지나면은 뭐 계절성 독감처럼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나오면서 이제 리오퍼닝주도 조금 뭐 들썩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호텔, 면세점, 백화점, 여행, 화장품 이렇게 이제 리오퍼닝주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느 쪽이 좀 상대적으로 보면 유망해 보이는가? 이게 네. 질문입니다. 저는 뭐 요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예. 호텔, 면세점, 호텔 레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리오프닝 하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가 활력을 띠게 되고 또 이제 사람들도 마스크를 벗으면서 화장도 좀 더 할 수 있게 되고 여행도 갈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소위 국경을 넘어서는 여행까지는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해외여행은 좀 시간이 걸린다.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 예. 근데 이제 미국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 가장 주가가 좋은 게 카지노주입니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이제 그 카지노 주가가 작년에는 거의 한 40% 이상 주가가 빠졌는데 올해 들어서 연초 이후에 거의 2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호텔, 그러니까 메리어트 호텔과 같은 호텔류들의 주가도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온라인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부킹닷컴, 그다음에 뭐 에어비앤비 이쪽도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이라 이게 확실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나라들은 코로나 확진자 수도 줄면서 이쪽에서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좀 둔감해지고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멀리 여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숙박업체들, 그 다음에 뭐 카지노 같은 이런 레저 쪽, 이쪽에서 조금 더 수혜를 입는 것 같아서 호텔이나 레저 쪽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긴축 시기에는 건설, 철강, 뭐 화학, 조선 이런 가치주들이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님이 혹시 좀 그나마 유망해 보인다 하는 가치주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쪽입니까? 저는 이제 건설, 철강 이쪽은 이제 사실 이제 건설 경기랑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설 경기는 사실 이제 내수 경기와 부동산 경기랑 굉장히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대선을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다 공급 늘린다고 하지만 사실 공약과 정책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시차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건설, 철강, 건자재 이런 쪽보다는 지금 당장 고르라고 하면 저는 운송업종하고 은행업종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운송 쪽은 이제 해운이나 항공 쪽은 사실 리오프닝랑도 좀 관련이 좀 있는 쪽이고 또 해운 쪽은 사실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도 관련이 좀 있긴 한데 저는 이 두 업종의 공통점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동안에 되게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약간 작년만큼 이익은 덜 늘어나도 특히 H&M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작년만큼 이익은 늘어나지 못하더라도 이익 마진은 굉장히 높게 꾸준히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이제 긴축하는 시기에 그래도 좋을 수 있는 업종으로는 뭐 항공, 해운과 같은 운송 업종 그리고 이렇게 긴축하게 되면 돈 빌리기가 또 만만치 않아지면서 은행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을 잘 해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뭐 은행이나 증권 같은 업종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은 뭐 건설이나 철강 이런 걸 들었는데 답은 지금 보니까 운송, 은행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NFT 같은 이제 미래 성장주 작년에는 상당히 기대들이 컸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올해 같은 이제 긴축 시기에는 좀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그래도 모든 성장주가 다 나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성장주 중에서 뭐 이런 쪽은 유망하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쪽이 있다면은 어떤 분야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메타버스나 NFT만 가지고 성장하는 회사들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게 딱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확실히 눈에 보이는 현금,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가치를 빨리 땡겨서 하는 그런 성장성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제 그 가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북밸류라고 하는 이제 가치가 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출 필요가 좀 있는데요. 그래도 고르라고 하면 저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업종의 기업들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은 NFT, 꼭 NFT가 없어도 이제 공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좀 어느 정도 볼 수도 있고, 또 뭐 하이브 같은 업체들은 BTS를 통해서 뭐 굿즈를 판다든가 아니면 비슷한 뭐 아바타를 통해서 여러 가지 NFT와 관련된 비슷한 행동 어떤 업황들을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 갖고 있는 이런 업종들보다는 원래 경쟁력이 있는데 NFT나 메타버스도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좋게 보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뭐 하이브 같은 업체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엔터테인먼트 주가들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약시장에서도. 뭐 그러면은 드라마 제작사들은 이런 쪽도 비슷할까요? 게임하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그 게임 업체들도, 근데 저는 이제 게임 업체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주가가 좀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이게 NFT 같은 것들을나 어떤 그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를 너무 땡겨서 본 것도 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게임 업체들은 그 게임이 언제 출시되는지, 네. 그다음에 정말 게임에 대한 인기도 얼마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서, 네. 저는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게임에 대한 어떤 선호도나 인기도를 확인한 이후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좀 선별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업체들은,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은 이제 드라마 제작 같은 것도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거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름의 어떤 경쟁력이 K 컨텐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는 이런 NFT와 같은 테마들을 같이 맞물려서 했을 때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3월에는 이제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대선은 어떻게 주식시장에 어떤 식의 변수로 작용했습니까? 좀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했습니까? 보통 대선 끝나고 나면 그래도 대선 전보다는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 이후 지금 이제 한 7번 정도 선거를 치렀는데요. 네. 물론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미국은 거의 80% 이상의 확률로 대선이 있던 해에는 거의 주가는 거의 많이 다들 올랐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사례가 적으니까 사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나빴습니다만은, 그 외의 시기에서는 60에서 70% 이상은 대선 이후 6개월에서 12개월 후의 주가는 대선 전보다 훨씬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대선 전보다는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주가가 올랐다라는 경험들이 있어서, 분명히 아마 대선 끝나고 나면은 시장 분위기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정말 누가 될지 사실 굉장히 좀 박빙의 선거라, 그 어떨 때보다도 지금 선거 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 후가 되면은 그런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대선이 이제 어떤 한국 경제에 있어서 뭐 성장률이라든가 기업들의 환경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결국 시대의 어떤 큰 흐름에서 속도를 조금 더 나게 하는 정책이 나오느냐, 아니면 좀 뭐 속도를 좀 더디게 하는 정책이 나와서 좀 속도가 더디느냐, 그 정도의 차이지, 결국은 그 전후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올해는 뭐 대선도 중요합니다만은 역시 연준의 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전후로 유가의 유가나 원자재 가격의 향방이 좀 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시장을 분석하고 3월 시장을 예측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허재환 이사님 역시 국내 증시 상황 그리고 또 업종별 전망,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투자자들 또 구독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허 이사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